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2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연구자료에서 경기도권 유동인구 변화를 살펴볼까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수도권 내의 거점 도시들, 김포, 고양, 남양주, 성남, 용인, 부천시 같은 곳에서 서울 중심지로의 이동이 굉장히 빈번했죠. 코로나 유행 전에. 김포시에서 여의도,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 종로로 많은 유동인구 이동이 있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종로, 강남으로의 유동인구 이동이 많았습니다. 분당, 수지, 기흥, 화성시 같은 곳에서는 강남으로의 유입이 많았는데, 그게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발달한 광역철도 및 광역버스 네트워크와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죠.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경기도 거점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게 결국 이런 서울 중심부와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인 겁니다. 교통축 따라서 일자리, 도시 생기고 그 중에서도 서울 중심부와 연결되는 교통망 들어가는 곳들 가격 뛰는 거고요. 아주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이 경부고속도로 축 따라서 전부 뭐 있나요? 대기업 일자리 있죠. 판교 테크노밸리부터 해서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 일자리 전부 이 라인에 포진해 있고, 그런 곳들에 인구가 몰리면서 거점 지역이 되고 부동산 가격도 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GTX, 신분당선, 신안산선 같은 광역교통망이 생기는 거고, 그 지역들이 들썩거리고 그게 결국 최고의 호재죠. 이제 신안산선 개통되면 이런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의 여의도권 접근하는 유동인구가 또 큰 폭으로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럼 또 연결되는 지역에서도 거점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게 결국 교통 결절점이죠. 그래서 역세권 하는 거고요. 그럼 경기도권 유동인구 네트워크를 볼까요? 사실 경기도의 이런 주요 도심으로 향하는 유동인구의 변화는 서울 도심이 겪은 변화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각 권역에서 대표적인 도심 상권, 교통 결절점 역할을 하는 4개 동을 뽑았는데, 수원 팔달구 매산동, 성남 분당 서현 1동, 고양 일산 장항 2동, 그리고 의정부 1동입니다. 매산동은 수원역이 있는 곳이죠. 수원역도 1호선 수인분당선에 수원 1호선 GTX C노선까지 정차하게 될 역입니다. 또한 주변에 화성, 오산, 평택시에서 버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교통 결절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경기도 내 인구 1위 도시 수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서현동은 1기 분당 신도시의 핵심 상권입니다. 서현역을 중심으로 분당의 가장 메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유동인구 상당히 많은 곳이죠. 장항 2동은 1기 일산 신도시의 중심 지역이죠. 정발산역 이 앞쪽 남북으로 길게 발달한 상권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업지 외에도 이 검찰청, 고양지청, 사법연수원, MBC 드림센터 같은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서 통근 이동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또 이런 일산 호수공원, 일산 문화공원 이런 것도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찾는 곳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일산의 중심이죠. 의정부 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는 오래전부터 이제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기능해왔던 곳이고, 지금도 이 경기 북부에서는 백화점, 종합병원 같은 고차 도시 기능이 입지한 유일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동두천, 포천, 양주, 연천 이런 곳에서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곳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4곳이 각 권역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이 GTX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수원역, 의정부역 C노선 정차하고요.
킨텍스역, 성남역이 장항 2동이랑 서현 1동 인접 지역에 정차를 하게 된다는 거죠. GTX는 말 그대로 광역급행, 거점 지역에만 들어서는 노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존 중심 지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마을버스 마냥 여기저기서 GTX 넣어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좀 많긴 한데 원래 목적은 그런 철도가 아니죠. 보면 코로나 전에는 화성, 오산, 용인 이런 데서 수원시로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됐었는데 1차 유행 이후에 이런 오산, 용인에서 수원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크게 줄었죠.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 주변 지역에서 이 해당 거점 지역들로 유입되던 인구들의 이동이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부터. 그리고 주중보다 주말 유동인구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인접 서울 지역에서 경기도 중심지로 유입되는 인구가 코로나 전후로 해서 많이 줄었어요. 통근이나 통학 같은 필수적인 이동이 주말에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 때는 1차 유행만큼 전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이동 변화와 비교해 보면 경기도권 내에서는 유동인구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얘기는 코로나 시국에 전통적인 서울 대도심으로의 이동보다 경기도권 안에서의 중심지로의 이동으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는 주말에 평택이나 오산에서 수원 경유해서 서울 가거나 하는 유동인구가 많았다면 코로나가 유행되고 나서는 그런 원거리 이동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 지역 내에서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상권이 그만큼 타격이 더 컸겠죠. 대신 일상이 풀리면 회복도 그만큼 되겠죠. 그러면 경기도권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자랑하는 곳, 판교는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판교가 왜 집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쌀까요? 이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경기도 대표 업무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자리죠. 사실 이 판교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영향이 상당히 크죠. 일자리 없는 도시는 뭐 빈 깡통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경기도에서 사는 사람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일반적인데 판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외곽 지역에서 경기도를 찾아오는, 서울에서 경기도를 찾아오는 아주 특수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부분 이제 IT,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근무 환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꼭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젊은 세대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곳이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전과 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떨까요? 네. 이래서 판교 집값이 비싼 겁니다. 이게 코로나 1차 유행 전 그리고 후 유동인구 네트워크 변화표인데 이게 코로나 유행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각지에서도 지금 판교로 출퇴근을 하죠. 유입되고 있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결국 인구예요, 부동산은. 거의 모든 서울 자치구뿐만 아니라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이나 용인 이렇게 가까운 곳들뿐만 아니라 부천, 화성, 군포, 의왕 모든 지역에서 거의 다 있죠. 판교로의 유입이.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들어오던 이 인구 유입이 대폭 줄었죠. 특히 이 강남, 서초, 송파 이 신분당선 환승으로 판교 오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이 원격 근무가 이제 선도적으로 도입된 지역은 유동인구 이동량이 급감을 했고 네트워크 분포도 크게 축소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유행을 전후한 유동인구 변화는 컸는데 2차 유행을 전후로 한 유동인구의 변화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이미 다 적응이 된 거죠. 이 생활에. 업무 환경도 다 적응이 된 거고. 요즘 빌딩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권 내에서 찾기가 힘들면 경기권까지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경기권에서도 이런 중심 지역들은 웬만한 서울보다 더 비싼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판교, 수원, 하남 이런 곳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기도 입지 좋은 곳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판교가 판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 판교 집값이 비싼 이유, 바로 이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사실상 서울도 가깝고 특히 강남이 굉장히 가깝죠. 살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럼 수요가 많아지죠. 각지에서 모여드는 유동 인구. 그럼 가격이 오르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든 건물이든 뭐든 경기도권에서 향후에 이렇게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곳을 찾고 싶다? 이런 곳 찾으시면 됩니다. 일자리 많아질 곳, 서울 중심부와 교통망 편해질 곳. 그러면 사실 답안지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종종 챙겨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잘 짜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